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분리돼서 배출해야 되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수거와 매립에 문제가 있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저희 취재진이 광주 지역 쓰레기 수거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거 차량에 주민 감시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만 담아야 하는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재활용 쓰레기가 마구 섞여 들어옵니다. 이렇게 수거된 쓰레기는 광역 위생 매립장으로 옮겨져 분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땅속에 묻힙니다. 아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처럼 재활용 쓰레기가 광역 위생 매립장에 들어와 적발된 건수는 올해에만 28건,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270건이 넘습니다. 법으로 금지한 혼합 매립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남구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은 겨우 2대. 그나마 수요일 하루만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 다른 요일에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여 수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구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재활용 쓰레기를 내고 하면 수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 위생 매립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 감시 체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해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인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혼합 수거 실태가 만연한 남구가 적발된 건수는 올해 단 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 감시 체계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냥 수거하면 그런 것들하고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일상이 돼버렸다고나 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있는 대로 다 그냥 갖다 버리는 게. 광역 위생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매달 13,000여 톤. 부실한 수거 시스템,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활용이 땅에 묻혔는지 집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휴일인 오늘 광주에서는 3명, 전남에서는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합니다. 또 광주시는 밤 1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당초 유흥업소 6종과 노래방의 영업 제한 시간을 중앙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종전처럼 10시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폭증하면서 광주 지역 보건소 인력 가운데 퇴직자와 휴직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광주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퇴사율은 2019년 0.9%에서 2020년 1.2%로 늘었고 현원 대비 휴직자 비율 또한 2019년 5.4%에서 2020년 9.5%로 증가했습니다. 신 의원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건소의 방역 시스템이 인력의 한계로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경찰청 경찰관에게 사건 청탁을 시도한 전직 경찰관 A씨가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후배 경찰관이던 B경위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맡았던 사건의 관계인에게 1억 원가량의 청탁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6차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내일 열리는 항소심 6번째 공판에서 전두환의 요청에 따라 전일빌딩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탄원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한 차례 최후 변론을 더 연 뒤 항소심을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월전동의 한 기계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장성군민의 수건 사업인 공솔운동장이 7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장했습니다. 장성군 기산리 일대에 들어선 LOCT 스타디움은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과 국제 경기 규모의 축구장을 갖춘 주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그리고 씨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성군은 7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황룡강의 지류인 취암천의 물줄기를 직광화한 뒤 마련해 부지 매입비 45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제27회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유튜브 채널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TV를 개설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입장할 수 있는 남도 음식 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남도 음식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비전 선포식도 열려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올가을 들어서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순천과 고흥 등 전남 13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오늘 오전 모두 해제됐습니다. 또 오늘 아침 무등산이 영하 3.1도를 기록했고 지리산 성삼재의 기온이 영하 3.3도까지 떨어지는 등 10월 중순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 기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상 5도 내외로 예상돼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순 사건 73주년 추념 행사에 맞춰 여수와 순천 지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전라남도는 여순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함께하는 길이자는 의미에서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합니다.